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미국 8월 처방 성적표 나왔다.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 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1.22%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61%, 제약도 플러스 1.4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연속적으로 양봉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 과정이 이제 9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발빠르게 그룹 측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사주를 다 사버렸죠. 100%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자사주를 다 매입을 해버렸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세 종목 모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부진해서 뭔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합병을 앞두고 본격적으로서 그룹에서 행보는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8월 달에 처방 실적이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 처방이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9월 11일 오늘 뉴욕에서 열리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잖아요. 여기에 셀트리온 그룹이 참가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의 행보는 빨라졌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램시마의 유럽 허가 10주년 기념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상당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살펴보면요. 램시마는 지난 2013년이잖아요. 9월 달에 세계 첫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서 유럽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 됐잖아요. 완전히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에서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다가 램시마 SC를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하게 됐죠. 이에 따른 램시마와 램시마 SC의 상호 시너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합병과 관련해서 2023 UEGW잖아요. 이것은 유럽 장질환 학회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연자 투어, 심포지엄 개최 등 램시마 10주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을 한다. 이 부분은 합병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3 유럽 장질환 학회인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연자 투어는요, 강연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포지엄도 개최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유럽 장질환 학회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활동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램시마가 10년이 됐지만 유럽에서는 역시 1위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램시마 SC에 대한 임상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 의료진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짐펜트라가 미국에서 승인이 나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모두 홍보 대상이 되면서 캠페인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낭시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는 치료비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결과적으로 나왔고 좋은 결과가. 그리고 환자, 의료 시스템에 경제적인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10월 14일부터 진행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유럽 장질환 학회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잖아요. 요 이후에 10월 23일이 합병 주총이니까요. 그 이전에 해외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학회에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요,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8월달 미국 바이오 시밀러 월간 처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증권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는 27.5%의 시장 점유율이죠.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는 31%로 시장 점유율이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허즈마는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인데요.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1.6% 8월달에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 베바시주마비잖아요. 셀트리온의 베거젤만데요. 아직 집계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달리무맙은 유플라이마 쪽이잖아요. 휴미라. 이쪽도 암젠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달리무맙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잖아요. 오리지널인 에버비의 휴미라는 시장 점유율이 98.7%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0.2% 줄어들었습니다. 암젠의 시장 점유율은 1.1%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히들리마가 0.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심리의 코이러스 역시 0.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죠. 그런데 산도스의 하이리모즈는 시장 점유율이 0.0%인데요. 전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0.0이라도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소수점 이하로 조금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0.0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짝대기가 아니고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미약합니다. 0.001%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코이러스의 유심리 쪽이 그나마 0.1%대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잖아요. 7월 달에 출시된 제품 가운데서는요. 어쨌든 8월 달 성적표고요. 이제 9월부터 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기를 희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등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농도 쪽에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처방되는 휴미라가 85%가 고농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8월 달에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성적표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흔들리는 인플렉트라, 따라잡는 트룩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플렉트라 램시마잖아요. 지난달에 비해서 2.0%포인트나 줄어들었단 말이죠. 반면에 트룩시마는 1.9%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인플렉트라의 점유율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초에 하락을 지속을 하다가 지난 7월 달에 0.9%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다시 8월 들어서 2.0%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은 경쟁 제품이죠. 암젠의 에브솔라 때문이다. 에브솔라의 시장 점유율이 4.4%포인트 증가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것은 약가 경쟁력이죠. 가격을 암젠의 에브솔라가 더 치고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휴미라 쪽에 유플라이마가 처방 수량 기준 점유율이 0.001%로 집계가 나왔는데요. 시밀러가 롬칭이 된 지 8개월이잖아요. 하지만 오리지널은 여전히 98.7%입니다. 휴미라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퍼스트 무브였던 암제비타가 1.1%고요. 그 외 제품들은 7월 달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 쪽하고 코이러스 쪽이 0.1%고요. 상위 PBM이 등재가 됐지만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산도스 쪽은 아직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스타트는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등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가능성이고, 또 한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농도 쪽의 성적이 좋아질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렉트라는 사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요, 3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8월 달에는 27.5%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 점유율을. 그 다음에 트룩시마는 현재 31% 수준이잖아요. 30%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이 하지만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죠. 문제는 트룩시마도 가격이 자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회사들의 매출로 볼 수 있는 ASP, 즉 평균 판매 가격의 동향을 보시면 가격은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최근 들어서는 14.9달러 선에서 멈춰 있는,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툭산 쪽에서는 트룩시마가 31.42달러 수준으로서 중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룩시엔스가 19.84달러인데요. 가격이 제일 낮은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시밀러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는 앞으로의 바이오 시밀러의 싸움은요, 원가 경쟁에 있는 것이죠. 원가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생산 원가, 그리고 판매를 하는데 비용을 줄이는 판매 원가에서 생산과 판매 쪽에 원가를 둘 다 줄여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판매 쪽에서는 직판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생산 원가잖아요. 생산 쪽에서도 원료의약품 쪽에 생산 공정 이 과정 속에서의 원가를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완제의약품 쪽에서도 충전, 라벨링, 포장 이런 과정들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완제 쪽은 대부분 CMO, 딴 회사, 해외 회사에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직접 하겠다 그러면은 원가를 30%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완제품 공장에 대한 신설도 결정을 해가지고 상업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따라서 기존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뿐만 아니라 베그젠마, 램시마에서시, 유플라이마,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도 원가, 즉 가격 경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비는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는요, 9월 11일 월요일 뉴욕에서 열리는 모건 스탠리 제21차 연례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9월 6일 날 발표를 했죠. 서정진 회장이 연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월 11일 투자자들과의 대면 미팅에 참여할 예정이고, 또한 12일, 13일 뉴욕 IR 로드쇼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서도 다뤘는데요. 더 거루라는 언론에서 지난 9월 7일 날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그룹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 하반기 뉴욕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유망한 바이오 기업을 초청을 해서 글로벌 기관 투자가와 매칭시켜주는 행사다. 연초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양축을 이루는 바이오 투자자 유치 IR 행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 역시 합병을 앞둔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적극적인 IR을 통해서 어쨌든 기관 투자가 쪽에 투자를 유치를 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해외 기관 투자가의 투자 유치란 개념이 과거에 싱가포르의 테마셋 같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그냥 하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해외의 각 펀드들이요,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라, 이런 개념의 의미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2대 주주나 3대 주주 뭐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9월 13일 날 현지 날짜에서 끝나니까요. 그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음 주엔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자사주 매입이 완료가 됐잖아요. 이번 자사주 매입이 올해 들어서 규모별로도 가장 큰 규모였잖아요. 8월 29일부터 해서 9월 11일 오늘자로서 다 매수가 끝나버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주식 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 매수 완료함으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은 자사주가 516만 5,802주가 됐잖아요. 이것이 지분율로 보시면 3.53%가 되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514만 1,351주니까요 지분율은 3.13%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합병 반대를 표시하는 시작일이 9월 25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해외에서의 적극적인 IR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룹 측에서는 합병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9월 달에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10월 달에는 유럽 장질환 학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합병과 맞물려서 주주총회 이전에 있는 것이고, 또한 부진할 때는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초청 이후에는 역시 짐 펜트라의 미국 허가가 또 나오잖아요.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룹 측의 의지는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합병 반대 세력들도 조금 기가 죽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도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이벤트가 나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요.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